시작합니다. 40분간 정도 경북 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님의 캠프 규제 자율특구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 테크노파크 규제자율특구 실무지원단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박성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규제자율특구에 대한 실무 이해하고 햄프 규제자율특구 계획에 대한 강의인데 강의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강의 요약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 특구 사업자분들을 아마 오늘 관계자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햄프 특구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규제자율 특구 사업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특구 사업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자율특구가 개별 사업하고는 또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생각보다 좀 범위가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다 특구 사업자분들, 관계자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햄프 규제자율특구라는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형태대로 좀 협력을 잘 이루어내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규제자의 특구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일부 분들은 제가 또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특구 사업자분들 처음 듣는 분도 아직까지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개략적으로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햄프 규제자의 특구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의 특구 전국의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경북의 산업용 햄프라고 되어 있고요. 1차에서는 차세대 햄프 리사이클링이 포항 쪽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구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시도의 한 특구에는 특구 사업자가 한 33개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특구도 굉장히 특구 사업자의 친구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 특구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체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추진 체계도 좀 복잡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혼선들이 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게 이제 규제자의 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모호하다, 금지가 되어 있다면 실증 특례를 신청해서 받고 또 모호하거나 불합리한데 이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시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검정 정비의 의무 2+2년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식 허가 시장 출시까지 가는 날이고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안정성에 이제 검토가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증 특례를 통해서 그 안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게 되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법령이 정비가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임시허가 받고 정식 출시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 작년에 규제자 특구 입법이 시도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구도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체계들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의 특구 담당하는 규제자의 특구 기획단이 별도로
장관 직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과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총괄과의 청년과장님이 특구를 발굴하고 지정하고 특구 계획을 변경하고 등등에는 특구를 관리하는 중무과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특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R&D 또 이런 재정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협약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쪽 특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햄프 기대자의 특구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가 특구 기획을 하고 특구로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주로 총괄과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또 계시지만 도청에 저희 4차 산업기반과의 기대자의 특구 쪽 담당하고 계시는 홍인기사부관님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주로 특구 기획을 하고 지정하는 데까지 진행이 되고요. 특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갔을 때 업무들이 이렇게 다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이제 특구과에서 이 재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협약하고 하는 부분들, 특히 예산 관련한 부분들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또 이제 4차 산업기반과가 특구 지정 쪽에 주무과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오과 이제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와 계시는 바이오생명 산업과 쪽에서 특구 사업을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책임을 맡게 되고 있죠. 실무 쪽에 가게 되면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규제자의 특구 실무 지원단이라고 해서 주로 이쪽 업무를 서포트하는 실무 기관이고요. 이 바이오과에서 담당하는 햄프 산업 특성상 또 전문성 있는 같이 협업을 했던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쪽의 어떤 실무 쪽을 백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보시면 이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변동사항이 최근에 생겼어요. 특구 법에 보면은 이 전담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하고 중소기업연구원하고 두 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특구 중에 1차, 2차는 이 틀로 갔는데요. 3차 특구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담기관을 맡기로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햄프 특구 같은 경우는 3차 특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협약을 맺고 이제 사업 관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똑같은데요. 이제 중간에 전담기관이 이제 키아트가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리 양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구에 대해서 실무단에서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햄프 특구 말고도 포항에 매개 특구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특구마다 또 세부 과제들이 다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또 주간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좀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과제에 또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 쪽 담당을 하는 주로 이제 연구기관이나 또 국제 연구기관 같은 데서 특구 기획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 주관을 맡고 또 이 전체 특구에 이 각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하는 BR&D 사업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은 보통 이제 인프라 과제 주관기관하고 같은 기관이 맡게 되고요. 그 기관이 이 전체 특구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됩니다. 그러면 햄프 특구, 배터리 특구, 무슨 특구 해가지고 아까 특구별로 다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도 내에도 벌써 복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도 전체 특구를 관리하는 업무의 실무 쪽이 저희가 속해 있는 경상북도 규제자들 실무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햄프 특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제 이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중기부하고 코업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특구 관련한 업무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구에 사업자가 추가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 햄프특구도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 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경량 사항으로 조금 입지를 바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특구위원회에 또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부분, 또 아마 이 사업이 더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추가 특구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쪽이 저희는 주로 이제 실무전에는 특구 바깥에 대한 특구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총괄 주관자는 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사업에 대한 총괄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업을 좀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좀 파악하지 못한 어떤 현행법에 어떤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증 통계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특구 바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또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세부 과업 저희가 특구 사업자분들, 실무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실무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요. 전체 특구 사업자 다 모이는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 자기 이제 단독 과제 중심으로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사업은 아까 큰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안전성하고 이런 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토대로 법령 개정까지 되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재정 투입이 많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 사업은 아까 같은 R&D 과제들, 세부 과제, 그다음에 인프라 과제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위해서 제 사업화를 이루는 사업화 과제가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각 광역지자체별로 실무전단 역할을 또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과제가 재정 사업의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플랫폼 과제에서는 도 내에서 햄프 특구 같은 새로운 특구들, 연계 특구들,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역할이 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특구의 어떤 변경이나 특구 사업자의 추가나 실증 승계의 추가, 변경 그런 부분들이 메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괄 주관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지원 과제의 주관기관이 총괄 주관기관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업화 지원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성이 있는 게 사후관리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후관리라는 게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R&D 과제에서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규제제 특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그러니까 협약을 맺게 될 텐데 협약할 때는 내용이 없어요. 재정사업과 연차 협약하고 되는 내용이 없고 대신 특구 관리하고 특구 사업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총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이거 특구 사업자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끝나고 제가 잠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요. 특히 우리 햄프 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관리법 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R&D 해가지고 성과 하나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 특구의 가장 큰 목적은 햄프에서 CBD 수출해서 이게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잘 통제될 수 있고 산업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야 되는 게 특구의 가장 큰 정책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초기에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법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산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별 사업의 R&D 과제를 하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사후 관리를 통해서 또 법령 개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심적으로 자유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특구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특구들이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하듯이 자기 개별 과제만 보고 과제만 펌프한 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많은 특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햄프 특구는 특히나 더 규제에 민감한 사업의 특성상 초기부터 모든 특구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재정 사업이고 총괄 주관면이 아마 리딩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잘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재정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 특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개별 과제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 책임보험 같은 거 그리고 이용자 모집, 실질투내 계획서, 이런 자체 점검위원회, 현장 점검 등등등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업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도 개별 R&D 과제에 가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 특구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떤 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정부 재정 지원도 어떻게 공모도 안 하고 정책 지정도 지금 받으셨고 또 이 특구 바깥에 일반 사업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 직접 기를 수도 있고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이 있다는가 책임은 바로 이제 이러한 사업관리에 대한 협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최종 특구의 결과물로서 나와지게 됩니다. 특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물지원단이 어느 주도적으로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략적인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물지원단이라는 부분은 규제자 특구 운영 요령, 고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8조의 시물지원단이고요. 중기부 장관이 시도의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시민에서 신속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까 심의전에는 기획과 관련한 실무 총괄이라고 보다면 여기는 집행, 사업 집행에 대한 총괄이 되는데 총괄 주관자는 규제자 재정 지원 사업 운영 요령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에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자 특구 사업이 워낙 과제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 다른 문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업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 원컴팬이라는 전략하에 다 상호 개별 과제들이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자기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특구 전체를 좀 보아야 되고요. 다른 사업자들이 어떻게 형편이 어떤지 계속 잘 소통이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사업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관리 추진 체계, 총괄 중기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망, 공부수망 같은 것들이 좀 전담 기관에 TRP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햄프 특구 같은 경우는 이 전담 기관이 중소벤치는 중진공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경상북도 물론 이제 안동시도 같이 책임이 있겠죠. 이게 안전점검위원회라는 게 지금 아마 구성이 초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약처도 있고 관련 주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총괄 주관기관에 여러 실증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아마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금 방금 세부적으로 아마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지금 특구 지정을 했는데, 협약은 이제 20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시작은 아마 내년에 되고, 실증 준비하는 건 12월 달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증에 들어갈 때 사실 절차가 좀 있어요. 준비 단계가 있고요, 이행 단계가 있고, 완행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문제하고 있는 부분들 좀 소심하면 위험한 일을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요. 먼저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고요. 책임보험을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 조건, 우리가 실질 특례를
받았는데요. 조건부가 붙었어요. 단 이런 조건에 이거를 허용을 해준다는 건데 그 조건을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책임 사항은 우리 특구 안에 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본사가 옮길 필요는 없고요. 종된 사업자가 그러고 사업장 이전에서 하는 부분이 선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증을 착수를 하게 되면 이제 착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착수 계획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재정상업 아마 그 협약 준비하신다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보고대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증이 12월 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제 실증을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이런 계획서 보고서도 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에 주기부하고 잘 검토를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OK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실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중간 점검, 현장 점검도 나오고 안전 점검 위원회도 하고 각각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특구가 관리가 되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총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다 안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구 사업자분들이 거기에 잘 협조를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특구가 우리가 2년이죠. 재정지원 사업이 2년이 끝나게 되면 각 연차 보고니 그런 것들을 다 마감을 하겠지만 특구 차원에서도 이제 또 마감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은 2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특구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 측내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현행 법에서 이런 우려 때문에 막아놨었는데 우리가 R&D가 실증 R&D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와서 실제로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토대로 법령 개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사실 개별 과제 협약해가지고 거기만 펌프한다고 잘 마무리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R&D가 아니라 특구 사업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소기에 그냥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달성이 돼야지 특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이제 산업용 햄프 기대자의 특구가 뭔지 이거는 간략하게 이미 대부분은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만 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1세부에서는 이제 재배를 하게 되죠. 이거 다 법에서 맡고 있는 부분인데 허용을 받았습니다. 특례를. 근데 지금 국내산 첨산종이 CBD가 좀 많고 THC 유해물질이 적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들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특허 계획을 수립할 때 적었어요. 근데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캐나다산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검증된 품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중고 비교 대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밀 재배를 통해서 안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많은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목적이겠고요. 여기서 재배하고 난 부분들이 이쪽으로 추출 쪽, 제조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B 사업이죠. 여기서 보수도 추출해서 이제 원료의약품처럼 크게 두 가지죠. 의료 목적, 제품. 여기도 조금 저희가 식약처하고 굉장히 많이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의료 목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사실 가기 어렵고요. 효능하고 안전성 시험을 해서 개발하기 가기 위한 모든 준비 단계 정도까지 하는 걸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이렇게 한 파트, 두 파트, 제품하고 의약품하는 세 파트의 전체적으로 전투기를 품질 관리하고 안전성 관리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A의 이거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재배하는 쪽이 있고 여기 추출하는 쪽은 크게 우리가 두 갈래로 봐야죠. 초기계 쪽 하는 부분이랑 마이크로웨이브까지 하는 부분으로 두 갈래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봐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제가 채택을 해서
파일럿 수준에서 가동을 하는 거로 지금 잡혀있는 계획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소재를 가지고 아까 의료 목적 제품에 대한 유효성하고 안전성까지 준비를 하는 부분으로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이 햄프 관리,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근데 로드맵 차원에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변동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 사업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둘로 좀 쪼갰어요. 그래서 2년 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재배 실증을 하고 추출에 대한 기술 실증들을 하고 나면은 2년 차에는 재배 최적화를 하게 되고 또 추출 경제 목적을 고도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서 사실 1달러이 좀 지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목적 제품은 사실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다음 3년차, 4년차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그 OTC 쪽이 조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서 그쪽 중심으로 준비 작업들이 1, 2년차에 이루어질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품목 인증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 또 제조업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사업화로 들어가는 부분이 3, 4년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차에 충실하게 결과물이 나와주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실제 사업화가 되는데 이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언론에는 우리가 의약품을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약품 원료를 시범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부분을 실증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의료 목적 제품에 대해서는 효능하고 안정성 검사에서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특수사업의 현행제 범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보고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그림 보시면은 화면이 좀 작은데요. 우리가 여기 실증 특례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실증 특례가 되면은 안전성 입증이 아까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임시허가하고 실증 특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 입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대마 햄프 11위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지만 사실 이걸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안전성 입증하기 위한 부분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이제 시각화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각성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아까 왜 저기 특구 사업을 다 하고 나면은 정리를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구 사업자들이 다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안전하다고 하겠지만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나 그래서 식약처 같은 그런 규제 부처에서 인정해주는 합의를 해가지고 그 심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R&D 결과물이나 데이터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 사업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합당하다라는 게 인정을 받고 나면 그거를 토대로 법령 개정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무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데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규제자의 특구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규제자의 특구 사업은 기존에 많이 해오시던 사업하고 굉장히 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이 법 제도와 관련한 부분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R&D만 하고 뭔가 결과물 내는 것에서 차원을 벗어나서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검증 그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로 우리가 시험 결과나 여러 가지 것들로 입증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특구의 가장 큰 미션이고요. 우리 특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만 헌법화에서 국내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사실 경쟁사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종에. 근데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산업화가 아예 시도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법령 개정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다 동종업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협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특구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또 안전성 검증에서 심판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식약처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잘 대응을 해서 특구가 끝까지 잘 가고 최종적으로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산업화 정말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실 선의 경쟁하고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외적으로도 아마 우리 햄프 규제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한편으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 점검이나 그런 필요한 조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저희 총괄주방기가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개별 과제도 해야 되는데 또 특구 관련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시고요. 특구 전체가 돼야지 개별 과제들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저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동대학교 최영입니다. 이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세 후가 각각 신청한 특례 내용이 있고, 2세 후가 신청한 특례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같이 가는 특구인데,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는 조금씩 1세 후에 없는 내용이